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늙은 수구 뺨치는 젊은 꼰대. 제가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당대표 후보 시절 비겁하지 말자는 게 자신의 철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반복해 주장했죠. 평등한 기회와 배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다며 2030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주 그가 보여준 행보를 보고 내린 결론은 수구 보수 정당의 30대 당대표의 교체, 의미 없다. 결국 젊은 꼰대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은 구태의 연속이며 구습의 지속이었습니다. 국힘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 89%가 찬성하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놔 언행불일치 꼰대 마인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역 내에서도 그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보수 지역 내에서는 이 담론이 뭐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육받고 이럴 때는 보면은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되어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수 진영도 이 젠더 이슈를 외면하지 않고 젠더 이슈를 다뤄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그쪽에 지지세를 획득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다뤄야 된다는 원칙론에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BBS 라디오 김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저희 당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단 이틀 만에 번복한 건데요. 그는 이날 보수 진영 내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기독교적 입장과 맞물려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 법안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교육하고 이럴 때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의 경우도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보니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인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는데요. 반대는 11.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시도는 지난 14년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는데요. 이준석의 이런 반대 입장은 보수 기독교의 반발과 지지 철회를 의식한 어정쩡한 정치 행보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비겁하지 말자는 자신의 철학을 또 한 번 어긴 셈입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 내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저는 수술 CCTV라는 것이 만약에 의료 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걸 숨기는 게 대해서도 생각하지만은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 CCTV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의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가지고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 지난 1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 중 하나인 수술실에 CCTV를 달게 될 경우 소극적인 의료 행위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또한 보수 성향의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도 자신이 비겁하지 말자는 철학은
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입장을 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신중론, 차별금지법도 시기상조론, 민생을 위한 정치는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는 차별금지법은 입법 논의만 무려 14년째라면서 그런데도 입법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논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대표님 자신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을 여야가 함께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공감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공감은 하지만 시기상조다 같은 반응은 이 대표님이 당대표 후보 시절 얘기했던 비겁하지 말자는 말과 맞지 않는 모습 같다라며 뼈를 때리는 직설을 날렸는데요. 저의 생각과 같은 심정의 말인 거죠. 박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오는 23일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차별금지 법안도 조만간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입장을 조속히 정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님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당만이 아니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답해 주셔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여태 국힘당이 해왔던 짓거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입장, 어정쩡한 자세,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또 뭉개고 넘어가려는 뻔한 수작들, 표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뻔한 진영 논리, 이게 이준석의 새정치인 거죠. 그의 새정치는 이름만 새정치지 그냥 젊은 꼰대 정치가 맞습니다. 이런 그가 최근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국힘당 당대표까지 선출됐는데요. 그가 말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이런 거였나 싶습니다. 그의 비리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도 세부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강용석은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2010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면서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 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의 대체 근무 시간이 외출 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받아들인 검찰 역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적시되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 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 중인 상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그는 당시 이준석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에 소속이 하버드 대학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은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로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논란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함구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군대로 다시 가야 할 중대 사건입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4대 의무 중 하나로 병역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빨리 입장을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소명하고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뭉개고 지나간다면 30대 당대표의 당선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은데요. 구태와 파격이 공존하는 그의 젊은 꼰대 정치, 결국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불과 얼마 전 광주 유세에서 당신이 했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비겁한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소인배처럼 변화무쌍한 유불리를 쫓는 과정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반복적인 고독한 결단의 과정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논리 못지않게 하지 말아야 되는 비겁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래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립니다.